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7일 정오입니다. 윤석열에게 도전했다가 밀려난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이 범보수 진영에서 살아남은 유의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한동훈, 이준석입니다. 내년에 40세가 되는 이준석 의원이 대선판에서 50대 한동훈 전 대표와 경쟁 협력하면서 정치교체, 세대교체의 깃발을 들고 국힘당과 민주당의 금투사 정치에 도전하는 유쾌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탄핵 후폭풍을 넘기지 못하고 사퇴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SNS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신이 냈던 입장글을 정리해 올렸습니다. 지지자들에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 즉시 정치활동에 나선 것입니다. 한 대표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언론을 통해 공개한 영상을 올리며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제가 SNS로 낸 5회의 입장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맞겠다. 이것은 선포 직후 바로 나온 겁니다. 이어서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 요구할 것. 그 다음 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있다. 군경에 말씀드린다.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어서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다.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국회 뜻을 존중하고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 해제 선포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읽어봐도 이렇게 빨리 정확한 판단을 내놓았다는 게 대단합니다. 한동훈의 길지 않은 정치 역정에서 계엄 선포 직후의 기민한 대응은 가장 빛나는 순간이자 큰 정치적 자산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안에 대하여 이렇게 빨리, 아마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일 것 같은데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한동훈 대표가 주저하면서 타이밍을 놓쳤더라면 지금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려가지고 수사 대상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의 정치 생명도 끝났을 것입니다. 이런 한동훈 대표에게 윤석열 잔존 세력이 탄핵 소추 의결의 책임을 씌워 대표 자리에서 몰아내므로써 국민의힘은 지금 정체성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를 찬성하는가? 반대하지만 탄핵감은 아니란 것인가?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비호하는 입장이 당론이라면 그런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할 수 있나? 여기에 답을 할 수 있는, 권위 있는 답을 할 수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 3일 이후 국민의힘은 대표 개인이 아닌 당의 이름으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보수나 당을 위해서 탄핵을 막아야 한다. 다음 대선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하야하면 안 된다는 정도의 지저분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공당이 아닌 사당이고 즉 패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108명 의원들 중 경상도 출신이 60명이나 되는 국민의힘은 일종의 토호 세력화되었습니다. 이들은 대권보다는 당권에 더 목을 메고 정권을 잃더라도 기득권, 즉 공천권만 지키면 야당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결정적 실수인 청와대 졸속 이전, 이준석 몰아내기 의료 대란에 대하여 국민의힘은 한 번도 견제나 정책 수정을 한 적이 시도한 적도 없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아니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윤석열의 망상적 계엄 선포를 부른 거죠. 자업자득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추종적 자세만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 죄를 구성한다고 확인이 될 때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되는 건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이미 무력화된 윤석열이라는 썩은 새끼줄을 잡고 인수봉을 오르려 하는 게 국민의힘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신성하지도 로마 같지도 제국답지도 않았듯이 프랑스 볼테르가 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도 보수도 정당도 아닙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주술에 빠진 윤석열을 무작정 추종한다는 점에서 이 당은 컬트 그룹에 가깝습니다. 컬트 집단은 사교 집단이란 뜻인데 여론으로부터 몰릴수록 세상과 사실을 멀리하고 극단화의 길, 소수화의 길을 걷다가 자멸합니다. 한편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어제 만약 한 전 대표가 정치에 계속 뜻을 주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했습니다. 경쟁자이지만 협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의 퇴임을 보면서 기시감이 든다. 데자뷰란 뜻이죠. 저와 방식은 달랐지만 나름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가 했던 평가와 조언들은 진심을 담아 했던 것들이다. 다 겪어봤기 때문에 비슷하게 당하지 않기를 바랐다면서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란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마지막 한마디에 깊이 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에게 도전했다가 밀려난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이 범보수 진영에서 살아남은 유의한 정치인입니다. 내년에 40세가 되는 이준석 의원이 대선판에서 50대 한동훈과 경쟁 협력하면서 정치교체, 세대교체의 깃발을 들고 국힘당과 민주당의 금투사 정치에 도전하는 유쾌한 상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